암호화폐 가격이 뭐 2만 3만 떨어진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6만 7천, 7만 사이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기관들은 더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웃기는 말 같지만 곽수정의 경제 마스터 들으시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에서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관은 항상 먼저 알고 진입하고 개인은 항상 늦게 따라간다. 이 차이가 정말 정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차이일까요? 2026년 현재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기관 자금 비중은 약 65% 수준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준기관은 평균 약 28%, 개인은 약 7% 수준에 머뭅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자산을 거래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속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관은 정보를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이를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해석과 실행 속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금리 발표가 나오면 기관은 1초 안에 포지션을 바꿉니다. 개인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데 평균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미 가격은 움직인 뒤입니다. 개인이 매수할 때 기관은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평균 운용 자금은 약 5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은 약 10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단 1%만 시장에 들어와도 약 1천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걸 유동성 충격이라고 합니다. 큰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개인은 이 흐름 자체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자금의 크기에서 이미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수 전략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가격이 오르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팝니다. 이걸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반면 기관은 하락 구간에서 나눠서 매수합니다.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한 번에 1억을 넣습니다. 기관은 1,000만 원씩 나눠서 10번 들어갑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평균 단가는 낮아집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합니다. 이제 실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수료 약 1만 원이 빠지고 999만 원이 시장가로 바로 매수됩니다. 즉 가장 비싼 가격에 체결됩니다. 반면 기관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사용합니다. 주문을 나눠서 평균 2% 낮은 가격에 매수합니다. 1,000만 원 기준 약 2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관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끌어옵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보다 큰 규모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배에서 3배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1,000만 원이 기관에게는 3천만 원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개인은 대부분 현물에 머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결과는 이미 정해집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은 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활용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담보대출입니다. 보유 자산을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은 그대로 들고 있고 현금만 따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코인 담보대출이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걸 담보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승기에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현금은 따로 확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위기 상황일수록 자산은 지키고 현금은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JP 파이낸스 코리아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JP 파이낸스 코리아를 찾아주시면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연금리 기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이자를 내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금이나 달러 자산으로 분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이 조정될 때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즉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인은 상승장에서 사고 하락장에서 손절합니다. 기관은 상승 자산을 유지하면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JP 파이낸스 코리아를 통한 코인 담보 대출 신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리 최소 1%부터 14%까지, LTV는 80%에서 200%까지 보유 자산 대비 높은 한도로 현금 확보가 가능하고,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 상승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돈을 버는 이유는 정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속도, 자금, 전략, 그리고 자산 활용 방식, 특히 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활용하는 순간 게임이 바뀝니다. 개인은 매도하고 기회를 놓치고 기관은 보유하면서 기회를 늘립니다. 이 차이가 결국 수익률을 만듭니다. JP 파이낸스 코리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꼭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